네, 이제 특별 강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강연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특별 강연은 카를로스 토레스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카를로스 토레스 교수님은 UCLA 대학교 교육학 명예교수이자 파울로 프레이레 연구소의 소장이시고 또 13년간 유네스코의 세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위원회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교육과 국제교육 분야에서 교육자로서 뛰어난 경력을 쌓아 오셨는데요. 오늘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 시민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please welcome me in join me in welcoming Professor Carlos Torres onto the stage. 큰 박수 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로 교수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Hello. 안녕하십니까?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의 퀄리티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UCLA의 의장으로서 그리고 유네스코 의장으로서 글로벌 학습, 글로벌 시민교육 의장으로서 제주 도민 여러분들,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것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저 역시 2025년 에이펙 서밋 제주에서 개최되었으면 합니다. 사실 저희 동료 교수님이신 이상희 교수님만큼 제가 예쁘게 웃을 수는 없는데요. 근데 제가 파워포인트만큼은 잘 만들었습니다. 제 학생들이 제 PPT 보고 맨날 뭐라고 하는데요. 그림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아주 그림은 하나도 없지만 진지한 얘기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시간이 되면은 지금 받고 계신 책자에 나온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AI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영화 사례로 하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 오브 러셀이라는 것인데요. 78년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요. 그레고리 팩이 나오는데요. 조셉 맹겔레라는 역할을 맡습니다. 정말 유명한 나치의 전범 의사입니다. 그리고 제이콥 리버몽을 연기한 연기자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브라질은 아닌데요. 파라과이에서 보통 촬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모델에 따르면요, 이 영화는 정확하게 히틀러를 따라하고자 모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AI 그런 기능들을 활용한 건데 제 동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근데 AI가 따라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그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AI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존 존재하는 모든 걸 똑같이 복제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학습에 대한 그런 거창한 이론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혹은 사회적 인간에 대한 거대한 담론을 제가 갖고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이런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유엔이라든지 특히 유네스코의 모델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AI라든지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특히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것이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도전 과제로 인해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가치를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가치가 급격하게 변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 하고자 하는 거는요. 자, 제가 사람이니까 기술을 제가 잘 못 다루지만 사람이니 이거 리모컨 정도 쓸 수 있겠죠. 네, 잘 넘어가는 것 같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기술인 것 같죠.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제가 수십 년간 연구해 왔는데요. 근데 지식과 권력 사이의 긴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긴장이나 모순 같은 경우는요, 두 가지 모델의 모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r education 사회적 재생산이라든지 as 교육이라든지 a moment of 혹은 transformation, liberation. 전환과 자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회적 재생산이라든지 이로 인해서 현재 헤게모니가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전 과제로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어떻게 AI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연구 어젠다가 있는데요. 유네스코와 UNA 2015년에서 2030년을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 발전 어젠다, 정책 어젠다가 있는데요. 이 어젠다는 거의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동의한, 채택한 아젠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런 긴장, 즉 권력과 지식 사이, 환경,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를 이런 권력과 지식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젠다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한 가지 명확한 게 있습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 4.7 항을 보시면요, 아주 강력한 가설이 있습니다. 바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요인을 얻는 것은 글로벌 시민 교육과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요. 현재 전 세계가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면한 이런 상황들, 즉 이런 협상의 모델, 이런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상 모델의 변화들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육을 포함해 많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도 마찬가지고요. 아주 강력하고 위험한 그런 칵테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다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이 두 가지 요인, 글로벌 시민 교육과 지속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빈곤이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지난 한 70년 정도를 살펴보면은요, 전후 계속 보게 되면은요, 훨씬 더 예전보다 더 지금보다 그 예전이 더 훨씬 더 분배가 나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르헨티나에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한 40에서 45% 정도 다른 아르헨티나 인구들의 그런 빈곤 수준을 조사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빈곤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불평등입니다. 당연히 빈곤 문제가 있으면 불평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리고 전 세계 커뮤니티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전 세계가 대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자유주의 글로벌화입니다. 기존의 글로벌화, 세계화의 주요 모델은 바로 신자유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민주주의 국가의 조직적인 연대 체계가 이로 인해 약화되었습니다.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파오 페레이레 제 동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는데요. 은행 교육으로 인해서 권위주의적이고 부적절한 커리큘럼이 조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초중 고등교육 과정에서 조장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구 생태계 파괴가 있겠습니다. 엄청난 수준으로 우리 지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더 환경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새로운 개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3년에서 5년 정도 동안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 번영이라는 겁니다. 비유적인 건데요. 비유를 들면 사실
일반적인 개념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 비유 같은 경우는요, 일부 사회과학이라든지 생물의학 분야 같은 경우는 혹은 많은 실증 연구들이 특정 상태에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인간의 웰빙 혹은 번영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냐, 보장할 수 있을 것이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책임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정신적 건강, 신체적 건강, 그리고 학생들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건강 혹은 건강해야 웰빙 또는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삶의 만족도와 행복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당연히 사랑받길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오토라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토가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와이프를 잃었을 때 모든 걸 다 잃은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그리고 사랑을 하며 다시 회복을 하고 영화가 끝이 나는 그런 영화인데요. 제가 좀 너무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행복과 삶의 만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 역시도 이미 이 원칙을, 행복의 원칙을 규정했던 겁니다. 행복이 없다면, 행복하지 않다면, 그리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면, 인성과 미덕이 없다면 웰빙이나 번영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보다 더 긴밀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나이를 먹어가지요.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늙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인데요. 사회적인 그룹으로부터 우리가 더 멀어지게 되면 더 빨리 죽게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글로벌 발전 목표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 번영이라는 게 사실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인간 번영을 한 문장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로? 좋은 삶일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에서의 그런 정의하는 좋은 삶은요, 토착민들, 예를 들면 사만타 콰이라든지 나는 나일 뿐, 이런 것들, 즉 내 주변 환경, 나를 둘러싼 환경, 뭐 바위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요인들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원하는 요소를 여러분들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원칙을 정해서 존엄성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뉴스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리고 또 다른 전쟁의 가능성,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 가능성도 나오고 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이런 전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의 상황 때문에 나타날 수 있고요. 혹은 무슬림 세계에서의 나타나는 문제 때문에 전쟁이 날 수 있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석유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대다수의 석유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65%에 달하는 전 세계의 석유가 중동에서 현재 생산이 되죠. 중동에서의 큰 분쟁은 당연히 또 다른 글로벌 경제 위기를 야기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데도 한번 보시죠. 다자주의가 파편화, 분절화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위기, 그리고 러우 위기, 그리고 다시 권력에 기반한, 힘에 기반한 사회를 회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자주의가 분절화되고 있는데요. 이 다자주의 같은 경우는 우리 국가들을 유지해온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죠.
Europe 유럽의 talks 사회학자들은 about risk societies. 리스크 사회라고 이야기를 We 합니다. have 이제 never reached 근데 the level 우리는 단 한 of 번도 risk societies 리스크 as 사회, we are. 지금만큼 리스크가 높은 사회에서 And I'm not going to 살았던 적이 talk about the 없습니다. next 5 main pandemic viruses. which 앞으로 are now 나타나게 될 being 5개 바이러스, 팬데믹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DNA가 갖고 있고 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들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5개에서 6개의 백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백신은 모든 질병들이 전부 다 지난 4년간 생겨났다는 겁니다. 물론 또 다른 팬데믹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리고 군사 기술들의 위협들도 있습니다. 이런 군사 기술들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엄청난 재앙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3차 대전을 막기 위한 용도로 우리가 이를 쓰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점점점 성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상충하는 요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문제들이 함께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을 또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요인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순간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의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파시즘으로의 회귀를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20세기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치적인 차원에서 대화는요, 냉전이 가장 큰 화두였습니다. 보편적인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이 보편적인 모델은 사회주의를 보편적인 전환으로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21세기의 대응은 뭘까요? 바로 민족주의를 보편적인 개념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유럽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도 역시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글로벌화를 부정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됐고요. 그리고 민주주의를 저희 아르헨티나 헌법에서 민주주의를 없애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파시즘이 다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 왜 이런 구조 조정을 원하는 구조 조정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투표를 하는 걸까요? 사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없습니다. 먼저 현존하는 경제 불평등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삶의 수준도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미국에서는요? 정치 정당이 하나 있고요. 국가로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정당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자리 없는 사회에 대한 생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미래 교육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요, 당연히 미래 일자리가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어느 수준까지 이런 새로운 AI의 혁명, 나노 테크놀로지, 이런 기술 혁명이 어느 수준까지 일자리를 촉진하고 향상시킬 것이냐, 일자리를 앗아갈 것이냐에 관한 겁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질 수도 있고 어떤 일자리는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자리가 사라질 때 만약에 이 그룹으로서 근로자들이 노동자들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일자리는 당연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재 비즈니스에 있는 사람들, 금융계, 자본주의 이런 부분들이 현재 혜택을 얻고 있는 겁니다. 2008년도에 금융 자본주의가 보다도 많은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가장 큰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 것이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인간이 번영하는 모델, 동시에
create jobs. 지속 가능한 경제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Things that we 미덕, don't tend to talk very much 가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많이 말씀을 드리진 about. We 않겠습니다. have prudence and practical wisdom. That is an 신중함, attitude 실용적 that helps 지혜를 to create 가지고 society 우리가 사회를 with a model of social justice. 사회적 공평함, 공정이 있는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Requires a sense of justice. 그 다음에 정의가 필요하고요. 정의가 없다면 우리 모두 It's almost impossible to continue 정의가 있어야지만 우리 모두가 대변될 수 있습니다. 대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fortitude or 그 courage. 다음은 불굴의 의지, 회복력, 그리고 자기 결정권도 필요합니다. 이게 정확히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위기를,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바라보는 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갈 수도 있고요. 나가도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돈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직접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은 절제라든지 중용 이런 요인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엔비비르라는 개념이 또 있습니다. 혹은 수막 관사이 모델이 있습니다. 좋은 삶을 위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부 사람들은 물론 아주 적은 사람들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소득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짧은 사례인데요. 학교 참여의 예산 책정입니다. 정말 특별한 모델인데요. 중등학교, 즉 중학교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자원 할당을 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이 모델을 통해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서 수행이 되고 있는데 다니엘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애리조나에서 수학을 한 학생입니다. 5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이런 학교 참여 예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의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역 사회의 이득을 위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애리조나가 정치적으로 지난 한 5년에서 10년간 투표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행동 때문에요. 대학을 위한 또 다른 권고사항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로벌 시민교육 촉진을 위한 책임을 갖고 있다면 글로벌 학습이라든지 글로벌 연구라든지 글로벌 동문 그리고 동료들의 참여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네 가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상세히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제 초록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데요. 현재 우리가 당면한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 특히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정당하게 이들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감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세신 킬러라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킬러입니다. 심리 분석적인 영화인데요. 살인을 정말 잘하도록 훈련을 받았지만 동시에 다음은 뭘 하지라는 생각을 고뇌를 하는 주인공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공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은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결속이라든지 연대 이런 공감 이런 요인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바로 소외입니다. 핵심 이론 모델이라든지 예를 들면 파울로 페레이레 같은 경우는요. 소외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소외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40% 정도
전 세계 정도, 전 세계 40%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느 형태로든지 간에 소외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 하에서 이런 소외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아주 진지한 심각한 형태의 보편적 기본소득, 시민을 위한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이 필요해집니다. 이는 정말 복잡한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시면 이민자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경을 넘어오고 있고 이들이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요인들을 지금 다 적어 보았습니다. 인간 번영이란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신중하게 이론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적용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와 있는 요인들이 지금 우리가 정말 필요한데 빠져 있는 것들입니다.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요인이지만 현재 우리가 놓치고 있는 요인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상희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30대 때부터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 그리고 보다 더 건강한 삶을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 이런 이야기 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간 번영은 새로운 도전 과제다라는 겁니다. 물론 나이로 인해서 또 다른 차별이나 착취, 억압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을 차별하면 당연히 위법입니다.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미국은 말씀드렸듯 미국 대학 교수로서 제가 나이가 들었다고 그저 은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은퇴 결정을 해야지만 은퇴할 수 있습니다. 나이로 인해서 퇴직을 하라고 누군가를 강요하는 건 나이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50년이면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새로운 다수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삶의 수명이 훨씬 더 늘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실버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머리가 하얗게 생 분들, 은퇴한 분들, 이분들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물론 경제학자들은 어디 가든 일자리 잘 찾겠죠. 나이가 들어도. 물론 이들이 특정 나이가 되면은 은퇴를 할 거고 죽기 전에 은퇴를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죽기 전까지 일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해봐야 될 질문은 이게 인류의 번영 그리고 이게 교육과 관련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글로벌 시민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 가지 미덕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할 겁니다. 이 파트는 지금 이 파트는 제 초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연륜 있는 교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한 8분 정도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를 받게 되면 제가 이제 곧 끝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와서 막 울어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관용입니다. 2001년 9.12 사태 이후로 관용이라는 것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그리고 호기심의 인식론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의 학습의 원천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동들 배운 것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동들은요.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의 윤리, 즉 모든 교사가 반드시 채택해야 될 자유라는 윤리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냉소주의라든지 혹은 허무주의, 물론 이해합니다. 현재 전 세계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냉소주의적, 허무주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냉소주의, 허무주의는 여러분들이 가장 지양해야 되는 요인들입입니다. 그래서 희망의 원칙, 이것이 가장 최고의, 최선의 솔루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덕목인데요. 비종교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the elements of spirituality 모든 것들이 다 have been 영성을 condensed 갖고 in a 있습니다. particular religion. 특히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Over different 우리가 religions. 다양한 종교 간의 크로스오버, 즉 Borders. 국경을 넘나들며 다양한 종교들이 합쳐지는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or a secular, 세속적인, non-religious 비종교적인 spirituality or love. 그런 사랑의 영성이라는 것이 다섯 번째 덕목입니다. The element of loving God seems to be principal. 즉 가장 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신에 대한 사랑인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는 대화라는 덕목입니다. 즉 대화할 수 있는 우리의 역량, 능력이 필요합니다. 학습의 한 가지 방법으로서 대화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만 더 시간을 쓰겠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제가 안토니오 그람시가 널리 알린 위대한 격언이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성이 있는 자들의 비관주의, 의지를 가진 자들의 낙관주의, 이게 정치적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이 가져야 될 덕목이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어떤 분들보다도 교육자들이 이런 정치적 정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본인들의 업무가, 우리의 업무가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활동이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반종교적인 그런 컨텍스트인데요. 교육자들은 낙관주의를 전하는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Professor. 네, 저희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들었는데요. 오늘 귀한 발걸음 하신 만큼 질문 있으시면은 we would like to take some questions from the floor, if you will. 받아보도록 하겠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동시 통역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네,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저희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글로벌 시민에 대한 교육을 해주셨고 또 사랑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던 아주 훌륭한 강연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